우리 어머니도 CLS 살 때 차 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외관 보고 앞에 몇 번 타고 뒤에 안 탔어. 그러면서 나중에 차 출고하고 이 차를 구매하면 1년 이상 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그냥 E클래스 살 걸, 이거 왜 이게 불편하냐. 자, 어때요? 제가 억지 부린 게 아니라 얼굴이 걸리죠. 자, 우리가 차들을 볼 때 두 가지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도대체 이 차가 갑자기 왜 나왔나? 이런 생각과 또 하나는 도대체 이 차를 왜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세단, SUV, 뭐 아니면 미니밴,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나오는 세그먼트들은 이런 사람들이 사는 차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죠. 반대로 약간 파생되어져서 나온 상품들 같은 경우 이거를 누가 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가지고 온 이 GLE 쿠페가 그런 모델이죠. 우리가 쿠페라고 생각을 하면은 뭔가 스포티하고 뭐 달리는 사람들을 위한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GLE 같은 경우에는 SUV에다가 문도 4짝, 이 라인 자체가 이쁘고 일반 모델과 달리 AMG들의 요소들이 좀 들어가 있는 범퍼, 스포일러템, 요 정도의 차이로 쿠페형 모델이 출시가 된 겁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차를 많이 사봤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차를 사는 분들 입장에서 소개를 해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서스나 뭐 엔진 같은 이런 걸 소개해봐야 공감이 안 되는 거야. 이 매력 포인트가 일반적으로 좀 다르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이 GLE 쿠페 같은 경우 기존에 디젤밖에 없었어요. 이번에 GLE 450 쿠페 가솔린 모델이 출시가 된 거죠.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게 뭔 줄 알아요? 원래 보통 독일 차들은 디젤 엔진이 가솔린보다 좀 비쌌어요. 근데 지금 가격을 보면 1억 3,760만 원으로 디젤과 가솔린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일반형 GLE 450과 지금 이 GLE 450 쿠페랑은 얼마 정도 차이가 나냐? 그냥 한 1,000만 원 중반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은 AMG 범퍼, 스포일러댐, D컷 스티어링 휠, 그런 스포티한 요소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비쌉니다. 그런데 그 외로는 다 비슷해요. 그래도 주행감이 좀 다르지 않을까? GLE와 GLE 쿠페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서스펜션도 좀 차이가 있나라고 좀 찾아보니까 자료에는 그냥 에어매틱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GLE와 GLE 쿠페가 차이점이 없는 거야. 물론 휠은 350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이지만 450 같은 경우에는 21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일반 모델과 쿠페 모델이 똑같아요. 그러면 돈 1,000만 원이나 더 주고 GLE 쿠페를 살 이유가 있어? SUV를 산다는 거는 어떤 거를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트렁크 공간이 넓어가지고 이런 짐을 실을 수 있는 게 하나의 매력이죠. 근데 SUV인데 쿠페형 모델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런 커버들도 좀 일반 모델보다 더 튀어나와 있고 러기지 스크린도 탈거가 된다고는 하지만 약간은 좀 작아 보이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루프 라인 자체가 쿠페처럼 떨어지다 보니까 공간에서의 손해는 조금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굳이 막 엄청 넓지 않아도 돼. 충분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1,000 얼마 더 준다고 하더라도 이 라인 자체가 A필러부터 동그랗게 떨어지는 이 루프 라인이 차 자체가 SUV가 맞기는 한데 무언가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한층 더 살려준다는 거죠. 게다가 앞범퍼 보면 뭐예요? AMG GT 스타일의 범퍼가 들어가 있는 거죠. 성공한 사람이 타는 차,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릴에 보면 스타 로고가 어때요? 아주 덕지덕지 붙어있죠. 누가 봐도 벤츠라는 거죠. 여기서 봐도 벤츠, 저기서 봐도 벤츠. 그러니까 벤츠다 이거는. 자, 우리가 가솔린과 디젤의 차이, 제가 사실 6기통 디젤은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비자 브랜드의 선택이 요즘 디젤보다는 가솔린이 많기 때문에 가솔린 엔진, 직렬 6기통 엔진을 가지고 온 거죠. 출력은 381마력에 제로백이 2.4톤의 이 커다란 뚱땡이 돼지가 5.6초가 나옵니다. 토크도 51 토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디젤 못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큰 덩치의 빠른 움직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 이런 거 보면은 카본이 아니라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카본처럼 보이게끔 무언가 만들어 놓은 흔적들이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그래도 이 차 딱 보면은 엔진의 위치, 배치들, 그 다음에 방열판 이런 거 보면은 벤츠의 이 직렬 6기통이 워낙 오래되고, 전 사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엔진 개발이 이제 거의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막 추가하고 개선을 조금씩 하고 있기는 한데 새로운 엔진들이 안 나오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풀 체인지가 되면 새로운 엔진이 막 나와가지고
해가지고 막 고출력 혹은 뭔가 새로운 기술들이 막 나오는데, 요즘에 나오는 차들을 보면은 그냥 기존에 있었던 엔진에 유로 7인가 그거 맞추려고 마일드 하이브리드만 다 때려박아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맞추는, 지금 이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전처럼 그 이질감이 많이 없어지기는 했습니다. 풀 LED 헤드램프, 뭐 사실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죠. 1억 원 이상은 벤츠가 좀 더 좋고 1억 언저리 애들은 BMW가 더 좋다고 하는데, GLE는 그 중간에 딱 겹쳐 있거든요. 1억 3,760만 원이라 했죠. 그러면 SUV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X5, 6, 7이랑 가격대가 비슷해져요. 그러면은 GLE 살래? X5나 7 살래? 이러면 저도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이런 옵션들, 이런 기능들, 이런 주행 느낌들이 1억 언저리면 되게 높아야 되거든요. 그럼 GLE 쿠페가 X6보다 더 좋은 점은 도대체 뭐가 있냐? 차이점을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X 시리즈보다는 벤츠가 조금 더 승차감이나 주행 부분에서는 좀 더 부드럽습니다. 벤츠를 제가 지금 8대를 타고 있는데 벤츠 진짜 VIP입니다. 제가 만약에 벤츠 이 GLE 쿠페를 산다, 그래도 X6랑 고민을 해볼 텐데, 아니 GLE 쿠페랑 비교해가지고 살 거면 일단 예쁘잖아. 사실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불편한 걸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찾을 건데, 이런 얘기하면 아마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싫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약간 애매한 이제 파생 모델들, 예를 들어 X3 말고 X4, GLE 쿠페, 뭐 GLC 쿠페, 뭐 이런 모델들을 살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옆좌석만 타보면은 차 괜찮은데 대부분 다 이러거든? 그런데 뒷좌석에 타는 순간 얘기가 달라져요. 우리 어머니도 CLS 살 때 차 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외관 보고 앞에 몇 번 타고 뒤에 안 탔어. 그러면서 나중에 차 출고하고 이 차를 구매하면 1년 이상 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그냥 E클래스 살 걸, 이거 왜 이게 불편하냐? 자, 어때요? 제가 억지 부린 게 아니라 얼굴이 걸리죠. 보통 GL이나 일반적인 모델은 그냥 이렇게 해서도 타요. 근데 얘는 지금 머리가 걸린단 말이야. 보시면 이렇게 숙이고 타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어때요? 시야가 좁죠? 헤드레스트도 큼지막해가지고 앞에 시야를 확 가려. 그러니까 뒤에 탄 사람이 뭔가 불편해. 공간은 확실히 넓어요. 파노라마, 썬루프에 레그룸, 공간은 넓은데 왜 이렇게 불편한 느낌 드는 거지? 이런 것도 이제 시야입니다, 시야. 이런 파생형, 뭐 쿠페형 모델을 탈 때는 좀 타봐라. 그리고 이중접합 유리가 당연히 들어가죠.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게 창문이 그나마 다 열려요. 쿠페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해가지고 다 안 열리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옥 시작입니다. 물론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송풍구가 지금 중간에도 있고 비필러 쪽에도 있어서 뒤에 타는 분들이 쾌적한, 왜냐면 1억이 넘어가는 차니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만한 것들은 다 있습니다. 공조기 2열에 독립적으로 컨트롤러 따로 있고요. 열선 시트 있습니다. 물론 통풍 시트가 빠지기는 하는데 나중에 밖에서 작업하면은 되기는 합니다.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독서등, 중간에 보면은 컵홀더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아쉬운 게 소재랑 이런 걸 보면 이게 1억 초중반짜리 벤츠가 맞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대치가 있잖아. 얘가 만약에 한 8천만 원대라 그러면 이해가 되죠. 1억 3,760만 원이에요. 영업사원 수당까지 다 뱉어내면 최대 5% 정도 할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기대치에는 조금 아쉬운 것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항상 이야기하는 거긴 한데, X7대도 그랬고 고정형 사이드 스텝이 다 달려있거든요. 이 왜 달려있는 거예요? 타고 내리기 쉽게 사이드 스텝 달려있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어정적이에요. 엄청 커가지고 발판으로 밟아가지고 타고 내리기가 쉬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작아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타기에도 약간 애매해요. 이게 어정쩡하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타면 옷이 이 사이드 스텝 끝에 걸려서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탈 때 나도 모르게 보폭을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타게 되는 거죠. 이 사이드 스텝이 진짜 어정쩡해요. 있으나 마나야. 그렇다고 2열이 뭐 엄청 넓어가지고 밟고 내리기 더 편하냐? 2열은 더 작아요. 슬림하게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헤드룸 공간 좁아가지고 타기 힘든데 발판까지 어정쩡해가지고 발은 안 걸리네. 오히려 이게 걸리진 않네요. 그러나 좀 불편하다 그러면 더 크게 나오면 되지 않냐? 이게 또 너무 크게 되면요, 이 사이드 스텝이 주차할 때나 아니면은 어디 지하주차 내려갈 때 걸립니다. 이게 진짜 좋은 거는 제 카니발처럼 되어 있는 전동 사이드 스텝이 그나마 좋은 거예요. 자, 실내도 뭐 그게 드라마틱하게 달라진 건 없어요. 25년형으로 바뀌면서 요 지문인식, 내가 이 차의 주인이다 그러면은 세팅이 달라지잖아요. 뭐 앰비언트, 무드등, 사이드 미러 위치, 시트 조절하는 거, 계기판이나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보 조절, 되게 많은 것들을 다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차주로 등록을 해놓으면 지문인식을 하면 알아서 조절해 줍니다. 실내 디자인은 이제는 올드하다고 느껴지기는 해요. 근데 이 센터콤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는 요즘에 나오는 차들이랑은 조금은 다르죠. 예를 들어 디자인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공간이 협소하다.
하다. 그래도 냉온 컵홀더 다 있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게 근데 X7 같은 경우는 이게 둘 다 나눠져 있어서 독립으로 하는데 얘는 하나로 이게 움직인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쉽죠. 아유 뜨거워. 이게 뜨겁게 해놔가지고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수납함 센터 트레이 좀 하나 있는데 위치가 움직이긴 하는데 사실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원래 여기다 두는 게 고정이에요. 이러면 동전이나 카드 같은 거 여기다 두면 되고 많이 안 쓰는 것들은 이 안쪽에다가 수납하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에어서스가 있기 때문에 차고 높이 조절도 당연히 다 돼요. 벤츠 처음 타보신 분들이나 옛날 벤츠 타보셨던 분들은 딱 실을 타자마자 헷갈리는 게 있어요. 요거 기어인 줄 알거든요. 기어 여기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손받침이에요. 받침해가지고 컨트롤러를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통합 컨트롤러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적응하면은 이게 더 편해요. 그다음에 카메라 화질이나 어라운드 뷰 시스템은 전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차선이나 차나 이질감이나 왜곡되면은 주차다가 막 받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얘는 보면 이 센서가 화질도 되게 좋고 왜곡이 없어요. 차를 주차할 때 이런 센서 보이죠? 이게 지금 안전지대 같은 거예요. 이 반대편에 벤치 하나 더 있거든요. 가까워지는 걸 본다 그러면 이렇게 차가 가까워지는 거를 이런 식으로 왜곡이 없다 그랬는데 갑자기 왜곡 저게 왜 생기지? 벌써부터 짜증이 갑자기 조금 났는데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왜곡 없잖아요. 이러면 되지. 이러면 되잖아. 내가 맞춰가면 돼. 이 GLE 쿠페 우리가 주행을 해볼 텐데 쿠페라고 하는 이름이 달리면 그래서 다른 게 뭔데? 일단 디자인 다른 거 저희가 설명해드렸죠. 주행에서 다른 것도 있는 거 아니냐. 이 GLE 쿠페는 일단 드라마틱하게 일반 GLE와 다르지는 않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 원효대사의 해골물로만 생각을 하면 살짝 댐핑 느낌이 단단하기는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거의 GLE 일반 모델과 비슷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똑같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더 얘가 탄탄해요. 승차감은 뭐 어떤 게 차이가 있는 건데? 라고 하시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 비교를 줘드리면 차게 주행하다가 보면 차를 이렇게 흔들어 보면 알죠? 이렇게 그러면 이 차 자체의 움직임이 GLE 일반 모델보다 덜 움직인다. 그러니까 지금 스티어링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되게 민첩하게 움직이는 거거든. 이 정도면 되게 반응이 빠른 거예요. 이런 빠른 반응과 딱딱하게 움직임의 강도를 단단하게 잡아놔요. 그러니까 일반 GLE보다는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 나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막 엄청 차이가 나느냐? 생각보다 저는 차이가 안 난다라고 느끼지만 그거는 이제 제 눈높이가 좀 더 많이 높아서 그런 거고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원한다면 GLE 쿠페에게 또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후방 시야가 거의 안 보입니다. 러기지 스크린 커버가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볼록 튀어나오다 보니까 후방 시야가 운전자 얼굴 그 반 있죠. 이 정도만 보이고 안 보입니다. 그래서 후방 시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사이드 미러나 봐야 되는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 거죠. 그러면 일반 우리가 컴포트 말고 오프로드 모드랑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조금 차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악셀과 페달의 감도가 조금 더 예민해져요. 저는 이런 모드에 대한 변화가 뚜렷한 차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1억 원이 넘어가는 차들은 대부분 이런 모드에 대한 변화가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옛날의 벤츠 모델들은 이런 변화가 굉장히 뚜렷했어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뭐 RPM이 뭐 당연히 더 많이 쓰고 배기음 나고 승차감이나 핸들 스티어링 휠의 감도 이런 것들도 좀 더 묵직해지고 확실했는데 요즘 나오는 벤츠들은 차이점이 좀 안 느껴지는 거 아닌가라는 제 생각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느끼는 게 모든 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하이엔드 모델들을 많이 좀 타보다 보니까 벤츠에서는 그래서 눈높이가 되게 많이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달라졌다라고 느끼는 게 아까 일반 모드에서 컴포트 모드에서 제가 아까 핸들 좌우로 막 이렇게 움직였을 때 차 움직임이 어땠어요? 막 움직였죠. 그러면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는 어때요? 영상에서 보기에는 똑같은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일반 컴포트 모드로 바꾸면 이 움직임이 더 오두방정을 떨고요. 스포츠 모드를 바꾸면 똑같이 움직여도 덜하죠. 이게 스포츠 모드 하면 일단 차 높이가 낮아지고요. 좌우 움직임 자체가 거의 없게끔 잡아줍니다. 스티어링 핸들도 되게 묵직해져요. 악셀 반응도 나름 빨라지고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차 평가가 달라진다는 게 이야 차 왜 이렇게 좋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승차감,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에 대한 변화, 악셀이나 RPM 반응도 바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좋은데 1억 원의 이 금액대에 눈높이 조금 높이다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보인다라는 거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라인 하나만으로도 어떤 캐릭터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 스포츠 모드 때 차 낮아져가지고 움직임이 달라지는 것들도 확실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4인 가족 혹은 패밀리카로 이 차를 바라본다면 GLE 그냥 일반 모델 450을 1,500 더 저렴한 가격에 사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랜만에 벤츠의 따끈따끈한 신차 GLE 450 쿠페
시승을 해봤습니다. 물론 차마다 조금씩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확실히 이 직렬 6기통의 부드러운 엔진 회전 질감, 확실히 가솔린 모델의 부드러운 느낌을 무시할 수 없기는 하네요. 게다가 조용하니까. 오늘 좀 이렇게 잡소리가 좀 많기는 했는데 GLE 450 쿠페를 일단 리뷰를 하려면 이 서스펜션과 주행에 대한 디자인의 느낌보다는 진짜 이 차를 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이 차를 구매하는 분들의 시선은 과연 어떤 걸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더 설명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 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좀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자, 다음에도 새로운 차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재밌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이 오늘 좀 유익하고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카네 타임을 이용해서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바흐가르트가 시즌2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리뷰가 3,000개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던 방향제인데요. 바흐가르트 시즌2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조금 작게 해서 어떤 차든 실내에 잘 녹아내리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달라진 부분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요게 중간에 바흐가르트 이 로고가 그냥 검정색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금색 로고로 들어가느냐, 요 차이가 있고요. 크기는 작아졌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리필 킷 요거 있죠. 요게 기존에 있었던 거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36,500원이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29,000원대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다가오고요. 향이 또 되게 지속적으로 오래 가요. 그래서 바흐가르트가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파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